요즘 물가 내려갔다고 느끼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다들 비슷한 말만 하죠. 왜 이렇게 다 비싸졌을까? 장을 볼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예전엔 그냥 담던 것들 앞에서 이제는 한 번 더 계산하게 됩니다. 더 답답한 건 비싸진 건 분명한데 내려올 기미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가격은 왜 오를 때만 이렇게 빠를까요? 사실 이 질문 하나만 이해해도 물가 뉴스가 훨씬 쉬워집니다. 왜 오른 가격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안 내려오는 데는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비용이 움직이는 방식, 시장이 굳어지는 방식, 기업이 버티는 방식 말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대신 우리가 매일 겪는 생활 장면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쯤 가면 더 이상한 사실도 하나 나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가가 내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경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오르는 물가도 문제고 계속 내려가는 물가도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먼저 가장 큰 착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물가가 잡힌다는 말을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릅니다. 가격이 덜 빠르게 오르는 것과 이미 오른 가격이 실제로 내려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속 100으로 달리던 차가 시속 30으로 줄었다고 해서 뒤로 가는 건 아니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다 천천히 오를 수는 있어도 이미 오른 가격이 예전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헷갈립니다. 뉴스에서는 나아진다고 하는데 왜 내 생활은 전혀 나아진 느낌이 없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뉴스는 오르는 속도를 보고 사람은 지금 눈앞의 가격표를 보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상승률을 말하지만 우리는 결제 금액을 봅니다. 뉴스는 방향을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지출을 체감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구는 안정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직 한참 비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격이 안 내려오는 데는 속도 차이 말고도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가격표 뒤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재료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배달 수수료까지 붙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어느 순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메뉴판을 바꾸게 되죠. 그런데 몇 달 뒤 재료값이 조금 안정됐다고 해서 다시 가격을 내릴까요? 대부분은 바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료값 하나만 조금 달라졌을 뿐 이미 올라간 월세와 인건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세나 인건비처럼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는 비용은 높은 가격을 아래에서 계속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격이 오르는 순간만 강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는 훨씬 느리고 완고하게 움직입니다. 계약 단가가 그대로고 고정비가 그대로고 운영 부담이 그대로라면 가격도 쉽게 내려오지 못합니다. 결국 가격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비용의 합입니다. 아래 구조가 그대로인데 위에 붙은 가격만 혼자 떨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올릴 때보다 내릴 때 훨씬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안 내려오는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심리와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릴 때 신중하지만 한번 올린 가격은 생각보다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시장은 높은 가격에 의외로 빨리 적응합니다. 처음엔 비싸다고 느껴도 어느 순간 다들 그걸 새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전엔 놀랐던 커피값도 몇 달 지나면 그냥 요즘 시세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 기준선이 바뀌는 겁니다. 높은 가격이 잠깐의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보통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사람들 머릿속 가격표가 교체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그때부터 굳이 먼저 내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도 비슷하고 손님도 완전히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격을 낮췄다가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익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버팁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가격은 점점 더 자연스러운 가격이 됩니다. 게다가 가격을 바꾸는 일 자체도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메뉴판, 시스템, 거래처 조건까지 다 손봐야 하니까요.
올리는 것도 일이지만 내리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압박이 없으면 기업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는 여기서 가장 강한 체감을 하게 됩니다. 왜 한 번 오른 건 이상하게 잘 안 내려오지?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냥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정 상품 가격이 내려가는 건 분명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거나 기술이 좋아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경제 전체에서 가격이 계속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분위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곧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사도 되겠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퍼지면 소비가 늦춰집니다. 오늘 쓸 돈이 내일로 밀리고 내일 쓸 돈은 다시 다음 달로 밀립니다. 그러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투자와 채용이 줄고 그 여파는 다시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소득 기대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는 한 번 더 얼어붙습니다. 결국 가격 하락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경기 전체가 식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여기서 경제의 이상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너무 빠른 물가 상승도 문제고 너무 긴 물가 하락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싼 세상이 아닙니다. 급등도 급락도 아닌 예측 가능한 안정된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헷갈립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원하는 걸까? 답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가격이 매달 크게 튀지 않고 그렇다고 소비와 고용이 얼어붙지도 않는 상태. 그 어정쩡한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도 기업의 판단도 비용의 속도도 다 다르니까요. 어떤 가격은 금방 반응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격은 몇 달, 몇 년 동안 거의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조금 나아져도 체감은 늦게 따라옵니다. 뉴스 숫자와 내 지갑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다들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데 가격은 좀처럼 안 내려올까요? 첫째, 가격 아래를 받치는 비용 구조가 잘 안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세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그렇습니다. 둘째, 시장은 높은 가격에 적응하고 그 적응이 끝나는 순간 비싼 가격은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경제 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은 또 다른 침체를 부를 수 있어서 모두가 쉽게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비용, 심리, 경쟁, 경기 흐름이 한꺼번에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오를 땐 즉시 고통을 느끼고 내려갈 땐 거의 체감하지 못합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장바구니 부담이 쉽게 줄지 않는지도 보입니다. 단순히 누가 욕심내서만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월급이 조금 올라도 생활이 나아진다는 느낌이 약한지, 왜 늘 빠듯한 기분이 남는지도 같이 설명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경제가 숫자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숫자와 체감의 간극입니다. 뉴스가 말하는 개선과 내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이 어긋날 때 사람들은 경제를 더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물가는 왜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가격은 혼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받치는 조건들이 같이 바뀌어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오를 땐 순식간에 체감하고 내릴 땐 거의 못 느낍니다. 내려오는 길이 훨씬 더 복잡하니까요.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우리 삶엔 정확히 뭐가 바뀔까요? 대출이자, 집값, 소비, 투자, 고용까지. 다음 편에서는 금리 하나가 생활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